그래, 힘들었구나. 제목, 학교가 무서워요. 상민이는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상민이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기 원했고, 순종적이고 낙천적인 상민이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교통사고를 당했다. 덕분에 몇 달간 목발을 짚고 다녔다. 그 후로도 시험 때면 이가 아리고 환절기에는 장염에 시달리고 눈병이 유행하면 어김없이 걸렸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에 올라간 첫날, 상민이는 갑자기 교실에서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가버렸다. 담임 선생님은 당황스럽고 다음날 더 황당한 일을 겪어야 했다. 상민이의 부모님이 몹시 화가 나서 학교에 온 것이다.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상민이의 뒷자리에 앉은 5명의 친구들이 상민이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등에 침을 뱉으면서 괴롭혔다는 것이었다. 나가 죽어라! 말하는 친구들의 욕설을 견디다 못해 수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차고 집으로 왔고 밤새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상민이 부모님은 상민이를 괴롭힌 녀석들이 누구냐고 계속 담임 선생님을 추궁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황당했다. 상민이의 자리는 맨 뒷자리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민이는 개학식인 그날 오전부터 교실에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시간이 없었다. 물론 상민이는 오후 늦게 집에 돌아갔다. 선생님은 그날 오전에 상민이에게 전화하는가 하면 집에도 전화했으나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하셨다. 선생님의 말을 들은 부모님은 몹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음날 상담실에 들어선 상민이는 몹시 불안에 떨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서 상담실에서 함께 상민이를 돌봐주기로 했다. 나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민이가 자신의 여동생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상민이와 연년생이면서 다방면의 재능이 뛰어난 여동생은 중3이 되면서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싶어 했고 부모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승낙했다. 상민이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다. 성격 좋은 상민이는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면서 부모님과 여동생 사이에 진학을 두고 오갔던 말들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또 다른 상민이는 몹시 화가 났고 상처받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질구레한 병치레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상민이는 방어기제인 신체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던 것이다. 신체화의 특성 중 하나는 마음이 아파서 몸에 증상이 일어나는 일이 반복되면 실제로 몸이 아프다는 진단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민이의 부모님은 상민이의 병치레에 크게 마음 쓰지 않았다. 그때마다 병원에 데려가는 수준으로 반응했을 뿐이다. 그러던 중 여동생이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해서 진학하게 되었다. 여동생의 입학식이 있던 날 상민이도 개학식을 맞았다. 식구들이 모두 여동생의 입학식에 가고 혼자 등교를 하면서 상민이는 까닭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렇게 살아서 뭐해?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차라리 나가 죽어라. 같은 말들이 내면에서 마구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환청이었던 것이다. 교실에 들어섰으나 새롭게 같은 반이 된 친구들이 호기심에 차서 상민이를 바라보는 것이 상민이에게는 비웃고 조롱하는 눈빛으로 보였다. 상민이는 순간 이런 조롱을 받으며 1년을 견딜 자신이 없다 생각했고 교실을 박차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한 학기 동안 부모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나까지 여러모로 노력했지만 결국 상민이는 학교를 떠났다. 안타까운 일을 당하면 늘 그렇듯 상민이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내 가슴 한 구석에서 착잡한 채로 남아있다. 일이 벌어진 후에 잘 해결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상민이가 학교를 다니던 지난 1년간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1년 내내 제대로 말 한 번 하지 못하면서 몸으로 아픔을 호소했을 때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상담교사인 나까지 아무도 뭐 힘든 일 있는 건 아니니? 뭐 도와줄 거 없을까? 하고 물어보지 못했다. 만일 그때 누구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었더라면 적어도 상민이가 학교를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신체화 증상 중 흔히 나타나는 것이 새학기 증후군이다. 학교가 바뀌거나 학년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부정응 현상 중의 하나인 새학기 증후군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등교하기를 무서워하거나 거부하고 아침에 갑자기 두통이나 복통, 설사와 구토 등을 호소한다. 그런데 이런 증상을 보이는 새학기 증후군은 상황이 새롭게 바뀌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상민이의 경우처럼 2학년에 올라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낯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마음이 원인이다. 낯선 환경이 버거워도 돌아가면 언제든지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정과 마음 편히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으면 견딜 힘이 생긴다. 아니, 오히려 불안을 즐길 수 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국 사람이 걸림돌이고 열쇠인 것이다.